네, 오늘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목 자체가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투자자분들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재개발 자체, 그것도 이제 민간 재개발이 규제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완화냐? 바로 그 심의 자체가 이제 통합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의 자체가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서울시 안에서만 봤을 때 신속 통합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공공 재개발 이런 사업 방식이 통합으로 이제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일반 민간 재개발에서도 바로 이제 통합 심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재개발 자체도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신속 통합이라든가 공공 재개발의 이런 취지의 목적이 이런 서울시 안에 빠른 주택 공급이죠. 그렇지만 이런 이제 신속 통합이라든가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통합 심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빨리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반 민간 재개발도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가능성 이런 측면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요것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면은 일반 민간 재개발 규제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통합 심의가 들어감으로써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 속도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남보다 투자 가치가 더 높고 그다음에 미래 가치가 더 높은 지역. 바로 용산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용산 가치, 투자 가치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왜 그런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업 속도 대폭적으로 상승이 되는 지역. 바로 성산동 지역입니다. 개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산동 지역, 마포구에 위치한 이제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사업성이 왜 좋아지고 개발 가능성이 왜 높아졌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재개발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개발 통합 심의가 확대 방침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보다 지방이 더 웃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서울보다 지방이 더 웃을까요? 바로 통합 심의가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신속 통합에만 적용이 됐었던 이런 사업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 민간 재개발에도 통합 심의 자체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서울뿐만 아니라 일반 소도시, 지방이라든가 여러 기타 도시도 이런 이제 통합 심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재개발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미 서울에서는 통합 심의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방 쪽도 통합 심의가 이루어지면은 이 전국적으로 재개발 이슈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 서울 안에서도 일반 민간 재개발 많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통합 심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런 주택난 해소가 금방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한번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1월 중순쯤에 이제 나온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대한 통합 심의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정비 사업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통합심의 자체가 이루어지면은 일반 민간 재개발 기대가 그만큼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토부에 따르면은 도시, 이제 건축, 경관 등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 심의를 일반 민간 재개발 정비 사업까지 적용하는 방향으로 도시환경 주거 정비법이죠. 짧게 줄여서 이제 도정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정법 자체가 개정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공 재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신속 통합이 이제 도정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도 똑같죠. 이런 도정법을 개정함으로써 통합 심의가 앞으로 정말 이제 재개발에 있어서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합 심의 확대가 꽉 막힌 정비 사업에 활성화할 것으로 이견이
없다. 통합 심의는 구역 지정 등 초기 사업의 단계까지 속도를 높여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역 지정까지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 진행이 되려면은 적어도 5년에서 6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기본계획 수립 단계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 이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본계획 수립 단계를 바로 통합심의가 들어가면서 이제 1년에서 2년 안쪽으로 이 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심의 단계를 거치느라 시간과 비용 소모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하지만 통합심의가 이루어지면은 개별 심의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조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에 있어서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그다음에 신통기획에만 통합심의가 현재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반 민간 재개발 역시 통합심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 평균 기간을 보시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약 10년 정도가 걸리는 사업입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 그만큼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재개발에 있어서 한 10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만큼 긴 시간인데 통합 심의가 앞으로 이루어지면은 사업 속도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이런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의 경우도 5년에서 6년 동안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통합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 민간 재개발도 10년이라는 걸리는 사업이 통합심의가 이루어지면 신통기획처럼 5년에서 6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 대폭적으로 단축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가장 큰 수익 창출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재개발이죠.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제 서울시 안에서도 이런 재개발 사업 추진 방식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통합심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의 사업성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이제 재개발 투자의 수요 자체가 그만큼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남보다 투자 가치가 높고 미래 가치가 더 높은 지역,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용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강남을 일예로 이제 들었는데 강남 투자 가치 아직까지도 높긴 합니다. 왜?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개발 호재도 이제 풍부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미 지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용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용산 지금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가치가 강남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가 상승률로 봤을 때 강남이 올라가는 지가 상승률보다 용산이 강남만큼 올라가는 지가 상승률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산에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이제 교통의 호재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 그다음에 자연 환경까지 뒷받침이 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가치가 그만큼 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래 가치 그만큼 높은 지역이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이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이제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은 어떤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냐. 그 전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가가 너무 높네. 내 투자금 대비 용산 투자 금액,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가 상승률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높은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높은 시세 차익은 당연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집가 상승은 이제 거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밀집 지역의 경우는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어디에? 바로 소형 주택, 바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산 지역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이런 높은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지역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업성이 대폭 상승한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사업성이 대폭 상승이 됐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선 이런 성산동의 경우는 이제 한 약 9년 전에 이런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왜 무산이 됐을까요? 그만큼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 9년 전에 나온 보도 내용 자료입니다. 2013년 3월 14일에 나온 보도 내용인데 이 보도 내용 자체를 보시면은 서울 성산동과 중화동의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언제? 바로 2013년도에 나왔던 보도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보도 내용을 왜 가지고 왔느냐? 바로 이제 경의중앙선의 가자역 인근의 성산동에 역세권 시프트가 개발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파트 3개 동으로서 253가구가 들어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253가구 굉장히 적은 세대수가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무산이 됐습니다. 왜? 사업성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다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 높아졌느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총 세대수가 2,526세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정말 높은 세대수 2,500세대면 정말 대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세대수가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왜 대폭 증가가 됐을까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면은 이제 역에서 250m까지 개발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미터? 350m. 이 350m까지 지금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넓은 바운더리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세대수가 그만큼 높아지고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종상향을 통해서 세대수가 그만큼 증가가 됐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까지 갖추고 있고 임대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정부 자체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차 대수도 보시면 3,000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이 성산동 지역 빠르게 이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좀 짧게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정책, 다양한 이제 활성화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규제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 심의로 인해서 사업 속도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지금 완벽한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이런 개발 기대감이 있을 때 투자를 해야지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죠.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고 개발 이슈가 다 나온 다음에는 지가가 상승폭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나왔을 때 완벽한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2022년도 소형주택, 빌라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용산, 성산동의 승부를 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상담은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실제 임장도 나가 보시면서 정말 자신의 이제 그 투자 계획에 맞게 포트폴리오도 세워드리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